지역마다 이런 체육관은 하나씩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물이 끓어오르듯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유관순 체육관을 갈 때마다 상당히 놀라운 점들이 있죠. 좀 특별하다, 특이하다.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선수와 팬 사이의 벽을 허문 파격적인 마케팅. 내가 말고 지금 처음 말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벽에 없는 스킨십을 나눌 수 있게 만들며 경기장을 가족들을 위한 놀이 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 팀마다의 그 팬분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은 좀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선수들이 고립되지 않고 팬들하고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번 팬을 만들면 그 사람들을 평생 고객으로 가져가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전 포지션의 선수들이 활약하는 진정한 토털 배구를 선보이며 시즌 내내 속도감 있는 플레이로 경기장을 뜨겁게 만든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역시 프로는 실력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들이 정규리그 우승컵을 차지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수많은 팬들의 환호는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팬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또 다른 힘. 우리는 마케팅에서 그 이야기를 찾아보려 한다. V리그 최강자를 가리는 운명의 순간. 2017-2018 V리그 남자부 챔피언 결정 1차전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경기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미 한바탕 전쟁을 치렀던 두 팀의 리턴 매치. 현대캐피탈은 이번 시즌에도 승리에 기필코 통합 우승을 하리라 다짐하고 있었고, 만년 우승 후보로 쓴맛을 봐야만 했던 대한항공은 올해 반드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하리라 마음이 간절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한 세트씩 주고받으며 팽팽한 대결을 이어가는 두 팀. 자, 14대14 5세트 듀스입니다. 직선 쪽으로 갑니다. 정서민 잘 보냈고요. 한 선수 왼쪽 다시 한번 정지선. 자, 역전 찬스예요. 현대 찬스볼 문성민 득점. 연속 3득점. 이기는 팀이 모든 것을 갖습니다. 경기 끝. 현대가 1차전을 가져갑니다. 1차전 승리팀이 우승할 확률 77%. 그러나 운명은 잔인한 것이었다. 2차전, 3차전, 4차전을 모두 가져가며 결국 우승컵을 거머쥔 대한항공. V리그의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대한항공 전버스. 현대캐피탈은 눈앞에서 통합 우승의 기회를 놓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승자의 자리에 최태웅 감독이 등장했다. 방금 전까지 치열하게 맞서던 상대팀 감독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선수들까지 하나하나 가슴으로 안아주는 모습. 프로 스포츠에서도 보기 힘든 의연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경기에서 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나 이랬을 때는 기분이 좋진 않은데, 시합을 지거나 하면 좀 바로 고개 숙이고 퇴장하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게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퇴근하는 길. 그런데 선수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걸음을 멈춰선다. 그리고 일일이 사인을 해주며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하는데 감독님이 시합을 저도 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사인을 해주고 해줄 건 다 해줘라. 만약에 경기에 뭐 졌다고 해서 만약에 팬분들한테 좀 약간 좀 표정도 어둡고 그렇게 하는 건 프로 선수가 아니라고 감독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바뀌었고요. 눈앞에서 승리를 놓치고 나온 그 마음이 오죽할까. 하지만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이들에게 팬이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쉬운 순간도 함께하는 존재라는 뜻일까? 저희가 4차전까지 힘들게 왔는데 선수들만 고생한 게 아니라 팬분들도 다 같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시즌도 더 잘해서 통합 우승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팬분들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선수들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좀 많이 아쉬운 시즌이기도 하지만 또 준비 잘해서 또 다음에도 꼭 좋은 경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전엔 어떨까?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바쁘게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관중들. 그런데 팬들이 향하는 곳은 관중석이 아니다. 저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저 안에 선수들 스트레칭 매트가 있거든요. 거기는 신발 밟고 올라가시면 안 돼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신발 벗고 자유롭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사진 찍거나 사인 받거나 얘기하시는 건 자유롭고.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고 마음을 가다듬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 선수 대기실. 그런데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이 공간을 경기 직전 스스럼 없이 팬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지켜보니 여기서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이젠 팬과 선수가 형 동생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 형 진짜 처음 왔을 때는 얼마나 내가 내가 말 걸기 힘든 줄 알아. 처음 왔을 때. 말기로 보내 지금. 사실 많은 팀들이 집중력이 깨진다는 이유로 경기 전엔 언론이나 팬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한다. 그렇다면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이런 상황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걸까? 처음에는 이제 적응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어요, 조금. 일단 감독님께서 그런 걸 일단 틀을 먼저 깨주셨고 저희는 또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또 프로로서 또 팬분들이 아마 저희 선수들이 경기 전에 또 어떤 모습일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구단보다는 좀 색다른 방법이긴 한데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거는 잠깐 짧은 시간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모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야, 승원아, 이거 한번 쫙 돌려. 아무래도 좀 경기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분위기가 밝아졌죠. 영상을 괴롭혀요. 누군가는 꺼려하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 현대캐피탈은 이것을 팬 서비스라 부르고 있었다. 저는 프로 선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팬 서비스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하고 경기를 해도 경기에 지장 없을 정도의 그 마인드 구축을 프로 선수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일까? 경기장을 찾는 팬들을 위해 틈이 날 때마다 스킨십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스카이워커스. 그렇다면 유관순 체육관이 늘 팬들의 열정으로 가득 차는 것은 그저 느낌인 걸까? 그렇지 않다. 수치로 통계를 내어봐도 이것은 충분히 증명되는 부분.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정규리그를 비교해볼 때 유일하게 평균 관중수가 증가한 팀은 현대캐피탈뿐. 특히나 공휴일과 주말의 경우엔 천안 유관순 체육관의 관중 점유율이 90%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말이라든지 휴일에는 관중석이 거의 꽉 차요. 그럴 때마다 중계를 하는 저 입장에서도 긴장을 하게 되고 흥이 나고. 이게 계속 큰 소리로 화이팅 해주고 응원해 주시는데 저희가 힘을 안 낼 수가 없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그저 현대캐피탈 팬들의 충성도가 높다는 말로만 설명해야 할까? 여기에는 바로 보이지 않는 힘, 스포츠 마케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프로스포츠라는 게 단지 성적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팬들이 와야지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팬 서비스에 대한 개념 자체가 확실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구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 더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프로는 실력으로 말한다고 한다. 그 실력으로 눈길을 끌어 팬들을 경기장으로 오게 하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한다. 하지만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에 도대체 스포츠 마케팅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 시작으로 돌아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한다. 대한민국 프로스포츠의 시작 1982년. 우리나라에도 직업 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27일 서울 운동장에서 개막 축제와 함께 선을 보인 직업 야구는 6개 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프로 스포츠의 출범 자체가 스포츠 비즈니스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정권의 힘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시작했고 그러는 와중에 이것을 홍보 수단 또는 여론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온 측면이 좀 있고요. 한국축구중흥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축구 슈퍼리그가 5월 8일 서울운동장에서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프로농구 시대의 개막. 오늘 출범하는 프로농구는 기존의 한국 농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네 번째 프로스포츠로 태어난 배구가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야구에 이어 축구, 농구, 배구까지 프로리그가 시작됐지만 아직 마케팅은 생소한 단어에 불과했다. 모 기업에서 예산을 매년 주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마케팅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안이한 생각이 오늘의 이 좀 부족한 마케팅 이 현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프로스포츠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식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아이스하키로 불리는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 종목은 다르지만 모두가 마케팅 전쟁 한두 판에 서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내놓고 있는데 Sports marketing part of our business, it's very, very crucial to what we do day in and day out. Well, I think it's, for us, it's to, again, drive revenue for the organization, and fill the building and get people in seats and create sponsorships and partnerships with organizations from a advertising standpoint, but also, most importantly, like I said, having the building full is so crucial to most sports organizations along with the Chicago White Sox. 특히 매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메이저리그의 경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만큼 버는 것도 많고 쓰는 것도 많다는 얘기다. MLB의 30개 구단을 포브스지가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보시면 이 30개 구단의 기업 가치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이죠. 메이저리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걸고 마케팅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마케터들이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하는 일은 결국엔 영업이거든요. 메이저리그 구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마케팅이고요. 야구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구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이 곧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것. 유럽의 프로축구 역시 다르지 않다. 스페인의 라리가,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모두 팀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에 촉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구단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들이 모기업으로 참여하죠. 이걸 일종의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이거 뭐 홍보 효과, 광고 효과 이런 게 있지 않겠냐라고 또 생각하고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뭘로 내느냐? 결국 경기력으로 내서 그 모기업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모델이 계속 되었던 거죠.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그 경기력이라는 핵심 요소가 좀 떨어졌을 때 마케팅이라는 확장 요소를 만들어내서 사실 그 지역의 팬들이 떠나지 않게 경기장을 찾아올 수 있게 노력했다는 것이죠. 현대캐피탈의 이런 노력을 세상이 알아봐주기 시작했다. 스포츠 구단으로 마케팅 상을 받으며 남다른 마케팅 철학을 선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관중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품격이라든지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체육관도 가보면 현대캐피탈의 어떤 그런 시설들을 많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매 해마다 매 시즌마다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죠. 한시도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팀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세간의 평가를 얻어낸 것일까? 그들의 전략을 알면 우리나라 스포츠 마케팅이 나아갈 방향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개막 경기 대전을 연구로 하고 있는 삼성 무르팡스와 천안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현대 스카이워커스의 경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2005년 V리그 출범과 함께 배구팀들은 각자의 연고지를 정해야만 했다. 현대캐피탈이 선택한 것은 바로 천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교통의 접근성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안에 이제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팬들도 많이 유치가 가능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대전이라는 대도시 사이에 끼어 있어 오히려 팬 확보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다가온 것이 천안시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LA 다저스, 사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팀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카이워커스를 우리 천안으로 한번 데려와 보자 했던 거고요. 하지만 프로리그의 시작은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우려했던 것처럼 썰렁하기만 한 관중석. 이 지역에 프로 배구팀이 있다고, 저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다고, 그야말로 맨발로 따라다니며 길거리 홍보를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뭐 지금 얘기하면 상당히 좀 창피하기도 한데 그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스타렉스 같은 차량에 경기 일정이나 음악을 키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홍보 활동도 했고요. 터미널 같은 데가 천안은 그때 당시에 제일 번화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단 직원들이 직접 전단지나 이렇게 경기 일정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시민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수백 장의 전단지를 내밀고 목이 터져라 외쳐봐도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한 얼굴과 싸늘한 거부의 손짓뿐이었다. 차였어? 힘들었죠. 일단은 몸이 고생스러웠고요. 춥고 겨울이고 몇 시간씩 밖에서,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일을 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별 관심을 안 갖는 일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메이저리그도 근본적인 상황은 같다고 말한다. It's a club effort, not just one department. Even from ownership, there's a great belief that we are members of this community. And we take that to heart. So it's everything from youth clinics, field rebuilds, player visits. It's reaching out to different key members of within various communities, working with them. And I would stress it's not just inviting them to the ballpark. It's working with them. What are their priorities and initiatives, and how can the Minnesota Twins, with their resources, help that? It's so many layers of connection. You can't build a bridge with just one step. So, and I think that's one of the things I love about this organization is that it truly believes it has a place and a responsibility within this community, and we live it every day. Yeah, it's so crucial for us to be involved in the local community of Chicago, just because it's our city, our town, and the fan bases across the whole entire city. And if we aren't a good community partner, that's not a good thing for the city or for the organization. So we absolutely are definitely involved in everything from fundraisers to help make the community better to getting kids involved and getting them out to the ballpark to see how the big leaguers prepare and go out there and play every single day. And
I think the people noticed that when we were discussing it with local community leaders to be as much involved as possible so we can help spread our wings throughout the Chicagoland area. 내가 속한 연고지의 지역민들을 우리의 경기장 안으로 끌어모으는 일. 미국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프로 구단들 모두가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확고한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이런 연고지 의식이 프로팀을 운영하게 하는 티켓 구매력으로 이어지고 또 이 수익이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이 팀이 바로 우리 팀이다. 내 팀은 바로 이 팀이다라는 것을 좀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다 보니까는 주변에 이렇게 아는 분들 보면은 팀이 뭐 우승을 하고 못하고 떠나서 온 가족이 뭐 30년째 뭐 이제 시즌 티켓 홀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맺을 때 금방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 수 없듯이 꾸준하게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런 점을 놓치지 않고 천안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주력한 현대캐피탈. 그 무엇보다 천안에 사는 시민들에게 배구단의 존재를 알리는데 오랜 시간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런 깨알 같은 마케팅이 이제야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프로 구단들의 연고지 속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모든 구단이 현대캐피탈과 같이 팀의 연고 지역에 훈련 시설을 지어놓고 또 거기에서 밀착형 마케팅을 하는 건 아닙니다. NBA만 해도 사실 애틀란타에 있던 선수가 시카고로 이적하게 되면은 온 가족이 이동을 해요. 집을 새로 사가지고 또 아이들도 전학을 시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숙소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타격을 크게 안 받거든요. 팬들은 불만이 커지죠. 아니 한 시즌 내내 우리가 돈 내면서 봤는데 정작 이 선수들은 경기만 하고 집에 가버린다. 그런 것들이 좀 불만이 커지면서 약간 단절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현대캐피탈의 행보다. 아예 천안에 선수들의 숙소와 훈련장을 겸할 수 있는 복합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 놓고 가능한 모든 생활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금 군대가 있는 최민호 선수라든가 뭐 신영석 선수라든가 몇몇 선수들, 박중영 선수 이제 조금씩 이사를 오기 시작했고요. 또 스태프들도 여기에 집을 얻어서 살게 되면서 선수들도 많이 SNS로 올라오더라고요. 천안에 어디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이런 일들도 있고 한데 어느 날 문득 길을 걷다 프로 선수와 마주쳤다? 평범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일단 그들을 신기해하고 관심을 가지며 경기장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그들이 올려놓는 SNS는 단순한 개인의 생활이 아닌 강력한 홍보수단이 되고 있다는 건데 연고지와 그리고 저희 프로 배구단이 하나가 좀 더 밀접해지는 그런 느낌과 또 팬들이 응원을 해주면서도 우리 지역에 우리 선수들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숙소와 훈련장은 팬들에게도 개방되고 있다. 바로 팬들을 천안으로 초청해 이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인데 이로써 소통하는 공간, 공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캐슬 오브 스카이워커스. 단순한 시설물에서 벗어나 천안과 팀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시즌 끝나고 여름에 이제 뭐 여름 캠프라고 해서 팬분들이 아무래도 좀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뭐 같이 뭐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해마다 개최되는 이 여름 캠프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는 현대캐피탈 서포터즈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어디서 훈련하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선수와 팬이 함께 추억을 쌓아나가는 한편 스포츠 팬 문화가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연령층에 상관없이 모든 분이 다 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정말 화목하다는 느낌? 밖에 이제 야외에 풀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좋을까? 뭐 선수들만 보러 와도 좋을 텐데 선수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뭐 물총도 쏘고 놀이를 하니까. 이곳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천안을 기억할까? 즐거운 곳, 추억이 있는 곳,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는 곳. 그렇게 천안은 배구의 도시가 되어가는 것이다. 천안과 배구를 연결시키는 작업은 다양한 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내 중심과 극장에서의 이벤트. 바로 영화 관람객들이 구매하는 팝콘통과 음료수통으로 현대캐피탈 선수들의 캐릭터를 그려놓은 한정판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색적인 아이템은 매출로도 연결되고 있다. 아무래도 천안이 배구 인기가 높다 보니까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팝콘통이 좋아서 또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경제적 파급 효과 물론 있습니다. 배구 팬들이 우리 천안의 음식점을 이용하고 쇼핑 등 문화 소비 생활을 하면서 지역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한 번쯤 들렀다 가는 기념품 판매 부스. 보통은 선수들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이나 캐릭터 인형, 수건 등이 팔려나가지만 특이하게도 현대캐피탈에게 효자 상품은 따로 있다. 바로 천안 지역업체와 함께 만들었다는 배구공과 스카이워커스 심볼 모양의 호두 과자다. 할머니 집이 천안이어갖고 많이 먹었는데 현대는 몰리랑 배구공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진도 찍고 신기하고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천안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상징이 호두과자이기 때문에 한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 4년 걸려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다행히 또 향토기업과 할 수 있다는 게 큰 저희도 힘인 것 같고요. 이 상품들을 제작함으로써 현대캐피탈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천안의 배구단을 더 많이 홍보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상품의 판매로 남는 수익금은 모두 업체들에게 돌아가게 해. 현대캐피탈은 배구단을 홍보하는 효과만을, 업체는 이윤을 가져가 그 이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경제 효과를 낳고 있는데,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천안시의 정책적인 배려였다. 구장으로 사용하게 될 유관순 체육관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시즌 중에는 스카이워커스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육관도 전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광판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구단에서 원하면 그것을 시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조치를 취해줍니다. 결국 그럼으로 해서 환경은 좋아지고 현대캐피탈은 노력을 함으로 해서 성적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연구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맞아떨어지겠죠. 수많은 팬들이 몰리는 주말의 천안 유관순 체육관. 다른 경기장과는 다른 매트리스와 개인 소파 같은 특이한 좌석들. 알고 보면 이 모두가 취향에 따라 골라 앉을 수 있는 관중석의 일부분. 카페 같은 느낌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일단 그런 걸 보면 나도 한 번은 저렇게 앉아서 편하게 누워서 편하게 과자 먹으면서 경기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편하시겠다 이런 생각. 저기 코트룸 서비스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짐이 많거나 할 때는 맡길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경기장을 통틀어서 지정석도 선수들하고 제일 가깝게 볼 수 있는 지정석이 제일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기장에 있는 VIP석을 과감하게 없애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때로는 혼자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좌석을 마련한 현대캐피탈. 고정관념을 깬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시설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경기 관람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요즘 그 트렌드가 워라밸이잖아요. 젊은 친구들의 트렌드가 워라밸. 일하고 쉬고 그런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스포츠도 하나의 문화로서
가족의 행사로서 같이 참여되게 하게 된다는 것은 그 도구, 그 소구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팬들이 경기장에 대해 신선함을 느끼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야말로 경기만 딱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굳이 배구에 관심이 없더라도 한 번씩 둘러볼 수 있는 가족 나들이 코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 사실 유관순 체육관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누워서 만화를 볼 수 있는 휴게실, 추위를 피해 미니 배구 경기를 할 수 있는 돔 텐트 등 다양한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기자기하게 마련되어 있다. 더 이상 배구장은 배구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체육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팬들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또 팬들끼리 같이 공유하면서 배구에 대한 접근, 또 놀이, 이런 시설을 많이 제공을 해줌으로 해서 꼭 배구뿐만이 아니라 배구를 보러 가면은 그 이전에 그 외의 것도 같이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NBA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가 전부는 아니죠. 또 여기 오면 상당히 재밌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손을 잡고 오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와서 고가의 돈을 내고 가는 거죠. NBA 그 마이애미 히트 경기장을 가시면은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질 정도로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다음 이벤트는 무엇일까? 어떤 서커스 팀이 와서 또 이벤트를 할까? 어떤 또 치어리더들이 와서 또 어떤 춤을 출까? 또 어떤 또 웃긴 장면들이 나올까? 굉장히 세심하게 그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또 설레게끔, 또 많은 팬들이 본인들이 같이 뛰고 있다라는 그런 그 꿈과 약간 그 판타지를 같이 함께 넣어주면서 경기를 더 즐길 수 있게끔 하는 또 그런 마케팅 액티비티가 요즘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배구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보고, 느끼고, 뛰고, 열광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을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열정적인 응원과 승부가 중요한 팬들을 위해 세밀하게 나누어진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어느새 배구는 보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자리 잡을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왜 주말마다 이 경기장이 꽉꽉 들어차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경기장 입구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공짜 티켓, 초대권을 내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무료 티켓이라는 게 뭐 배구에서는 일반화돼 있었어요, 사실은. 왜 너희만 티켓을 그렇게 돈 받고 파는 거야? 티켓값을 그냥 공짜로 초대권을 줘야지 하는 인식이 있으셔갖고 한 1, 2년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팀이라고 어디 그 공짜 티켓에 대한 유혹이 없겠어요? 뿌려서 채우고 싶겠죠. 그게 바로 회사의 경영 철학일 거예요. 배구단도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10,000원 주고 티켓을 샀으면 결국 내가 참 10,000원 주고 잘 놀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자꾸 해야 되는 거죠. 프로스포츠 출범 시에 좀 흥행을 위해서 무료 티켓을 남발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많은 발목을 잡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뮤지컬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 문화생활이라고 해서 뭐 5만 원, 10만 원 더 비싼 금액을 내면서도 그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는 아직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 남아있어서 이러한 인식 자체를 변환시키는 것들이 우리 스포츠 마케터들이 해야 될 일이고 풀어가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관중들에게 공정한 티켓을 받아 아낌없이 시설물에 투자하고 또 그 시설물을 팬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 어쩌면 현대캐피탈이 VIP석을 없앤 것은 모든 팬을 VIP로 만들겠다는 마음속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사실 프로 배구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배구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은 있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남자 배구의 중흥기가 바로 그것. 78년도 남자 배구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조 1위로 8강에 올라갔어요. 자, 이게 완전히
78년도에 세계 선수권 대회였는데 그때 이태리 로마였어요. 센세이션이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잘해. 결국 4강까지 갔단 말이죠. 국내에 들어와 봤더니 와, 남자 배구에 대한 인지도가 확 바뀐 거예요. 버튼을 점령해왔던 점령군 신진희 선수 그리고 김대진 선수입니다. 코트의 지배자들이었죠. 네. 그 남자 배구의 중흥기를 이어받은 것은 김세진, 신진식 등의 미남 스타들이었다. 실업팀에 이어 대학 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른바 배구체육관에 여고생들이 꽉꽉 들어차는 진풍경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소녀들의 비명소리는 잦아졌지만 지금도 배구를 향한 여고생들의 사랑은 여전한 편이다. 특히나 요즘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천안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아예 연예인급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 아이돌 얘기는 뭐 장난스럽게 팬분들이나 형들이 하는 얘기 매년마다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의 위에서는 재욱이 형이 뭐 그때 천안 아이돌이었는데 이제 저 때로 내려와서 제가 아이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한이가. 또래의 나이가 주는 친밀감 때문일까 경기장 밖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한 어린 선수들은 버스까지 오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릴 정도라는데, 저희가 이제 한 1, 2년 지금 고교 선수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보다도 여중생, 여고생 팬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분들이 또 친구나 아버지하고도 오시더라고요. 사실 현대캐피탈의 마케팅 전략엔 이 여고생들의 팬심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천안에 자리를 튼 초창기 시절부터 천안의 여자 고등학교들을 찾아가 배구를 알려주는 한편 선수들의 장기를 최대한 발휘해 눈길을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는 것인데, 현대는 그게 10여 년부터 이미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 일테면 여고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 그들에 대한 어떤 팬 서비스, 그 스킨십이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더 깊어지면서 여고생 팬들이 선수들 보러 체육관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역시 그 당시에 여고생들이었던 기성세대가 지금은 이제 어머니 아니면 이제 할머니가 됐겠죠. 결국 이제 채널 고정화의 주인공이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배구를 본 적도 없는 여고생에게 이 한 번의 이벤트가 평생의 취미를 결정하게 해주는 기회가 될지 누가 알았을까? Nice to meet you. Stop. 세월과 함께 자란 이 여고생들이 이제는 남편, 아이와 함께 배구장을 찾는 가족 관중으로 성장한 것이다. 요즘 들어서는 새로운 마케팅을 한다고 그래요.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수업을 체육관으로 불러서 특별 수업, 그런 시설을 와서 한번 볼 수 있고 선수들과 같이 한번 땀을 흘리고 호흡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쳐야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초등학생들에게 배구를 경험하게 해주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는 현대캐피탈. 이는 일찌감치 자리 잡은 일본 유소년 배구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 한다. 一つはですね、やっぱ日本全体で言え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バレー人口というのはすごい減ってきてるので、日本の場合は学校体育でスポーツが成り立って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今その各中学校とかにやっぱバレーボール部がないので、バレーボールをする子たちがすごい減ってきてるという問題があったので、クラブチームというものを作ることによってバレー人口を少し増やしていこうというのがきっかけでやり始めました。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에겐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을 것이다. 집에서 TV를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극장을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구를 한 번 해본 아이들은 여기에 하나 더 배구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그 배구를 보기만 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외숙모가 배구를 좋아해서 여기 있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막 애들이랑 같이 운동을 못 해가지고 뭔가 운동을 하면은 막 말을 못 걸었는데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애들이랑.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 인생을 바꾼 사람도 있다. 이 유소년 배구 교실에서 취미 생활을 하다 아예 배구 선수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정원형 코치. 그때 아버지 손잡고서 유관체육관에 현대 홈경기가 있어서 보러 갔는데 그때 그 경기가 현대랑 삼성이었어요. 그날 그 경기를 보고 단번에 그냥 배구에 빠져서. 그래서 직접 배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유소년 배구 교실에 참가했다가 당시 수업을 하러 온 현대캐피탈 선수들에게 선수 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배구라는 스포츠를 경험하게 해주고 그 속에서 빛나는 원석을 찾아내 미래 선수로 키워내는 일까지. 이제는 현대캐피탈과 천안의 중고등학교 배구팀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도 저희가 홈경기 하면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선수들 볼보이를 하러 가기 때문에 선수들 경기 항상 보면서 자기들의 꿈도 키우고 뭐 보는 것도 저는 훈련이 된다고 생각해서 현대가 천안에 와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팬과 선수가 될 수 있는 미래싹에 투자하고 오랜 시간 그들을 지켜보는 일. 프로야구 초창기 시절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회원 프로그램이 최고의 마케팅 방법으로 평가받는 것 또한 바로 이런 이유 아니었을까? 지금 여성 고객들, 아줌마 고객들이 우리 프로야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1980년대 초에 어린이 회원들이고 그때 경험했던 것이 각인돼서 아이를 가진 엄마가 됐는데도 아이들을 끌고 프로야구장을 찾는 프로야구의 문화의 기초가 된 겁니다. 30년 걸린 겁니다. 당장 그 어린이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 경제적인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어린이 회원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가서 유니폼을 사 입고 치맥을 먹고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가 됐거든요. 30몇 년 전에 시도했던 어린이 회원제가 마케팅 측면에서는 결과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팀을 알리고 성장해온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물론 이들에게도 고민이 있고 풀어야 할 숙제는 있다. 그리고 이 숙제는 비단 이 팀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프로스포츠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내 프로 구단들이 구단 운영비의 한 3분의 1 정도를 입장 수입으로 벌어들이고는 있긴 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구장 사용료로 내고 있기 때문에 구단들이 국내에서 구단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한 것인데요. 사실 울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정착 초기에 본인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해도 울산시에서 거절해가지고 못 도와준 적이 있고, 잠실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정착 초기에 삼성구단이 팬들을 위해서 매점을 좀 더 세우고 싶다 그랬는데, 세울 거면은 설치비, 폐쇄비 다 내놔라. 그런 식으로 이제 과도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정부 차원에서도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폭넓어져야 되고 좀 깊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구단들도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가다 보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반복이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 재원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 기업이 재정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프로스포츠 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어떠한 프로 구단에 대한 권리를 대폭 확대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팀이 속한 연고지의 지역민들과 끈끈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받으며 무엇보다 스포츠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 물론 여기에 더해져야 할 것은 프로스포츠 스스로가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일 것이다. 프로리그가 14회가 지났습니다.
각 구단이 연간 70억, 80억을 쓴다고 한다면 이미 1,000억 이상을 썼어요. 1,000억. 그러면 대단히 많은 돈을 썼죠. 그러면 그 1,000억을 쓴 제품을 그냥 소비자들이 와서 사가기만 바란다는 거. 그럼 그 중간과 계층에 있는 경영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제품을 개발했는데 소비자들이 그냥 시장에 가서 사는 것처럼 알아서 지절해놓고 사가라고 하면 그건 이미 그 상황은 끝이잖아요. 정말 시급한 거는 그 리그 중심으로 통합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 리그가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구단이 각자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구단과 구단이 서로 시합하는 그 경기를 상품으로 팔기 때문에 리그가 통합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구단들을 끌어가면서 구단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런 게 가장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뭐 현대캐피탈 배구단이 마케팅을 너무 잘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나 뭐 이런 티켓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칭찬은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모든 구단이 티켓, 상품화, 경기, 뭐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힘을 합쳐서 통합 마케팅, 각 구단 그리고 연맹하고도 많은 협업을 통해서 좋은 배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무엇이 스포츠에 미치게 하는가? 무엇이 팬을 만들고 과연 무엇이 그 팬을 경기장까지 찾아오게 만드는가? 현실의 발을 딛고 미래를 향해 두 팔을 뻗어나가는 한국형 스포츠 마케팅의 길.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의 다음 행보에서 그 해답을 기대해본다.